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한동훈 586 청산. 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한동훈 비대위원장 공식 취임을 했습니다. 네, 어제 취임하고 공식적으로 이제 수락 연설을 했거든요. 네. 그 수락 연설문이 중요해서 좀 논리 구조를 봐야 되는데요. 일단 시작할 때는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의 비판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이 내용을 먼저 한번 들어보고 이제 얘기 나눠보시죠. 예. 수십 년간 386이 486, 586, 686 되도록 썼던 영수증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하라는 강력한 시대 정신은 우리가 운동권 특권 정치를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예. 운동권 정치 청산론, 이걸 들고 나온 거예요? 네, 86으로 또 묶어서 비판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거 외에도 중대범죄가 법에 따라 처벌받는 걸 막는 게 지상 목표인 다수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대범죄는 이재명 대표 얘기하는 거고요. 네. 다수당은 민주당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하고 개딸 전체주의랑 결탁해서 나라 망치는 거 막아야 된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네. 자, 아까 구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을 비판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왜 못 이기냐? 냉정하게 반성을 해야 된다. 상대 당대표가 중대범죄로 형사재판 일주일에 3-4번 받는데도 못 이기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길 거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게 선당후사가 아닌 선민후사를 하겠다. 그리고 용기와 헌신으로 싸워 이기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헌신을 할 거냐? 그러니까 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총선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진 않겠다, 이런 표현도 썼고요. 그리고 나머지 의원들과 후보들의 그런 헌신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언급한 거는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해야지 공천을 줄 거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자에 한해서만 공천 주겠다. 이것도 네. 어제 선언했어요. 이것도 역시 또 이재명 대표하고 좀 달라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이미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요 헌신이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아마 대대적인 공천 물갈이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 그리고 이외에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여당 프리미엄 활용하자. 그러니까 정부 여당의 정책은 곧 실천이지 않느냐, 이런 점을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부분이 이제 수락 연설이고, 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기자들이 또 여론이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일단 첫 번째가 당정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요건데 그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수직적이니 수평적이니 이런 얘기가 나올 부분이 아니다. 동반자 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사극에나 나올 법한 궁중암투는 끼어들 자리가 없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궁중암투, 이 표현이 귀에 꽂히더라고요. 궁중암투 같은 건 없다.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의견 밝혔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총선용 악법이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입장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어제 언급한 거는 당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좀 보고받고 논의를 해보겠다, 당 의견 수렴하겠다, 이런 얘기 정도가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당의 의견은 지금 정리가 됐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사실은 이미 뭐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죠. 특검 불가 방침 쪽으로, 그러니까 특검 수용 불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는 쪽으로 뭐 조정안 같은 거 없이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하는데, 그럼 어제 그 발언을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의 의견과 같이 가는 쪽으로 정리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게 보는 게 맞는데, 다만 지금 실제 이제 수렴 과정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비윤계나 아니면 좀 일부 이제 중립지대에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 그냥 온전히 받는 게, 그러니까 그 거부하는 게 좀 부담된다, 이런 얘기들은 있거든요. 여론에 부담된다. 네, 이 의견 수렴이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이준석 전 대표랑 뭐 유승민 전 의원, 예를 들어 이제 비윤계를 어떻게 끌어안을 거냐, 이것도 좀 관심사였는데, 그렇죠.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진영 상관없이 만나고 경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특정인 전제로 어떤 계획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누구 만날 계획은 없다, 이런 네. 정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좀 인상적인 거를 하나 좀 짚어보면은 예. 이게 많이 쓴 단어 보면은 강조점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5번, 운동권 7번 썼고요. 개딸 전체주의랑 중대범죄를 각각 2번 썼는데, 이거 외에 가장 많이 쓴 게 동료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한번 쓴 표현이 있었는데 이게 10번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뭐 관계자 실무자인데, 그 연설문 많이 쓰는 그 관계자인데, 네. 자기가 예전에 이 표현을 좀 많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요? 처칠 연설 아니면 뭐 오바마 연설, 케네디 연설, 이런 것들 많이 참고하는데 보니까
My fellow citizen 이런 표현으로 많이 등장을 했는데 My fellow citizen. 네, 요거 좀 직역해서 쓰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 많이 아. 참고한 것 같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 연설 중에 보면 뭐 호남에서 영남에서 충청에서 강원에서 뭐 제주 경기에서 싸울 겁니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처칠 연설문을 보면은요. 우리는 들판과 거리에서 싸울 거다, 언덕에서 싸울 거다, 상륙지점에서 싸울 거다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상당히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그 외국에서 나오는 이런 인용문들을 많이 활용한 것 같습니다. 자, 김준일 에디터는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식 어디에 주목하셨어요? 일단 총평을 하자면 한동훈답다 혹은 한동훈스럽다. 뭐 칭찬입니까? 디스입니까? 그러니까 어느 같이 부분을 있는 보신 거죠. 거예요? 네, 한동훈답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을 테고 한동훈스럽다라고 보는 분도 있을 텐데 먼저 이제 불출마 얘기부터 하면은 예. 한동훈 장관이 이제 여의도로 이번에 총선에 출마할 거냐 말 거냐를 놓고 올 초에서 중반까지 한동훈 장관이 출마하는 걸 별로 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정치권에서 많이 돌았어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한동훈 장관은 이때면 의회 권력, 뭐 민주당이라는 의회 권력과 맞서가지고 본인이 스타덤이 됐고 그게 이제 각이 잘 사는 거고 국무위원으로 했을 때 이제 다수대 1, 뭐 17대 1, 뭐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좀 대립각을 세우는 이게 제일 장점을 잘 살리는 건데 가장 빛이 나는 자리가 거기다. 원 오브 댐. 300명 중에 한 명이 됐을 때는 본인의 발언권, 주목도 뭐 이런 아니면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 정책들 예를 들면 뭐 최근에 이민청을 민다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힘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당초 별로 이게 의원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돌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본인의 희생과 헌신이라고 하지만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실 딱히 희생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안 나와요. 그럼 그런 반응들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는 지금 비례로 나가기에는 선거제도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만약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있으면은 갑자기 저는 비례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는데 위성정당 만들어야 돼요. 그런 상황. 그런 거니까 선택할 수도 없고 지역구도 애매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수도권에는 안 좋아서 강남 빼놓고는 지금 강남 3구 빼놓고는 이길 데도 없다라는 건데 강남으로 가면은 또 숨었다 양지만 찾아다닌다 그런데 지금 뭐 험지로 좀 나가라고 하는 마당에 본인이 하기에도 지금 애매하니까 차라리 깔끔하게 불출마. 그래서 이제 헌신이란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당히 긴장하고 떨고 있다. 야, 다 헌신인데 내가 불출마했으니 당신들도 지금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압박이 들어올 거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떨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김기현 대표가 결국 대표직을 내려놓게 된 결정적인 게 출마잖아요. 출마는 포기할 수 없다. 지역구는 포기할 수 없다. 이 부분이었던 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등판하자마자 난 그거부터 내려놓고 시작하겠다. 물론 이유야. 지금 김준일 에디터가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파격적으로 난 내려놓고 시작하겠다를 했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 입장에서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겠네요. 또 하나 이제 눈에 띄는 게 어쨌든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민주당하고 대립각을 세운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한동훈스럽다 혹은 한동훈답다라는 게 본인은 계속 이재명의 민주당하고 각을 세웠고 잘 싸우는 한동훈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그걸로 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일종의 이제 처치를 인용한 것도 그렇지. 이거를 전쟁으로 보는 겁니다. 이거 자체를 상대당과의 전쟁으로 보는 거니까 일종의 이제 정치적 열정주의 예를 들면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십자군 전쟁을 벌이는 굉장히 비장한 마음 거기에는 그러면은 그 종교적 열정을 불러 일으켜야 되잖아요. 사람들한테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 그러니까 지지층을 결집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반성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왔어요. 네. 근데 조선일보 오늘 사설 제목이 이겁니다. 한 위원장 초현실적인 민주당 못지않은 정부 여당 직시해야 성공이라는 건데 그 민주당을 왜 국민의힘이 압도하지 못하는지 함께 반성하자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반성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뭐가 문제라서 반성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 그러면 지금 윤석열도 싫고 이를테면은 뭐 국민의힘도 싫고 이재명도 싫고 민주당이 싫은데 누가 더 싫으냐고 물어보면은 윤석열이 더 싫다고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지금. 정권 심판론 정권 심판론은 거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중도층 끌어들일 거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에 대한 저는 상대 프레임으로 아마 한동훈 장관이 86 심판론을 들고 나온 게 아닌가. 어제 느낌은 그러했는데 잠시 후에 우상호 의원 86세대 정치인이네요. 우상호 의원은 어떻게 들었는지 잠시 후에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고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삼총리 회동. 삼총리 회동. 어제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은 정세균 전 총리와 이재명 대표가 만나죠. 맞습니다.
지금 그 만남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낙연 전 대표 이게 비공개로 해가지고 기자들도 가지 못했거든요. 예. 근데 이낙연 전 대표가 후에 공지를 했는데 삼총리 회동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공지를 했고요. 다만 전제 조건 달았어요. 적절한 상황이 조성되면. 근데 이 적절한 상황이 뭐냐에 대해서는 어제 이낙연 전 대표가 다시 기자들이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물어봤는데 의미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던 거고 앞서 쭉 인터뷰했던 내용들 토대로 보면은 이재명 대표 사퇴를 전제로 한 통합비대위 전환을 얘기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만난 상황들 좀 살짝 얘기해 주셨는데 되게 많아요. 네. 지난 20일에 이재명 대표 김부겸 전 총리 만났고요. 네.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랑 정세균 전 총리가 24일에 만났고 네. 그다음에 어제 만난 거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내일 만날 것도 방금 전해주셨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그 전 총리들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삼총리 회동은 연말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지난 20일부터 연말까지 한 열흘 동안에 5번의 회동이 각각 뭐 일부씩 있는 교집합으로 상태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모이는. 맞습니다. 예.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랑 이낙연 전 대표가 대화하는 그런 그림이 일부 좀 만들어지는 게 있고요. 그리고 세 축으로 나눠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체제 안 돼 난 탈당해서 신당 만들 거야 이런 거고 네.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난 그 요구까지는 못 받겠어. 그러니까 대표 체제 물러나는 것까지는 못 받겠어. 이런 입장인데 그 사이에서 김부겸, 정세균 두 전직 총리가 너네 서로 좀 양보를 해라.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한테는 신당 창당하면 안 돼 이러는 거고 이재명 대표한테는 그래도 권한도 좀 내려놔 이렇게 좀 하는 상황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오늘 진짜 정치 뉴스가 많아가지고 좀 짧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김준일 에디터는 이 만남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새 총리의 이러저러한 조합들. 사랑의 짝대기가 서로 엇갈리고 있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필요로 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만나서 좀 여론을 만들어 보는 건데 어제 JTBC 뭐 단독 보도로 나온 건데 이달 초 좀 된 겁니다. 네네. 이달 초에 이낙연 전 대표가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나가지고 대권과 당권도 다 내려놓겠다. 그러면서 신당에 합류를 요청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보도가 됐어요. 이낙연 전 대표가 김부겸 전 총리한테 신당 같이 해달라. 예. 그러면서 나는 앞으로 대권, 당권 다 내려놓을 거다. 그러니까 뭐 욕심을 좀 버리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김부겸 전 총리가 뭐라고 답했대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딱히 답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스탠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통합을 위해서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건데 네. 어쨌든 여기에서도 알 수 있을지 이낙연 전 대표의 마음은 지금 굉장히 확고하다. 뭐 이렇게 그러네요.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공천 잡음들이 굉장히 나고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제 현역들 뭐 비명이거나 아니면은 딱히 친명 색깔이 강하지 않은 현역들이 있는 곳에 지금 친명 이제 원애들이 저격 공천 같은 건데 이거를 이제 뭐 그 지지자들이 그림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막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빈 의원이 이제 민주당 의원 단톡방에 호남 지역 친명 출마자 12명 추천 명단 이런 거를 올렸다라는데 여기에는 뭐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라는 글귀와 함께 김의겸 당 대변인 전 대변인 그리고 당 대표 특보인 정진욱 민주연구원 부원장 뭐 강의원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뭐 등등등 해서 그러니까 친명 뭐 친위 세력 뭐 이런 뭐 가까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비명들을 다 떨어뜨리고 이 해야 된다라는 게 막 도는데 이게 좀 개탄스럽다라고 지금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도 이미 좀 시끄럽거든요. 최성 전 고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컷오프된 거에 불만 품고 지금 이낙연 신당 가겠다고 선언한 상황이고 굉장히 조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언제까지만 이렇게 침묵을 지킬 것이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김부겸 전 총리 관련된 보도는 하나 좀 짚어볼 만한 게 어제 저희도 좀 확인을 해봤거든요. 보도가 나와서. 근데 이게 그렇다라고 하는 쪽도 있고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요.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쪽도 좀 섞여 있어요. JTBC 보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바램이 좀 섞여 있는 거 아니냐 반박하는 쪽에서는. 아직 뭐 팩트라고 단정하기 좀 그렇다 그런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짧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3시 이준석 전 대표 탈당합니다. 네. 노원구의 뭐 숯불갈비집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좀 공교롭습니다.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하고 오후 3시에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인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하게 되는 거고 시간도 오후 3시로 갔고요. 근데 왜 장소가 숯불갈비집이에요? 지금 제가 물어봤을 때는 본인 지역구니까 소외가 크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고 지금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지역구는, 보니까 언론 보도 보니까 뭐 소상공인 이런 의미도 좀 생각을 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마 그 장소에 대해서도 연설에서 좀 언급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그리고 바로 창당준비위원회 탈당해서 창당준비위원회 만들어가지고 돌입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창당 이 과정에서 하나 짚어볼 거는 덮어쓰기가 아니고 자체 창당이다. 예를 들자면 뭐 양양자 신당이나 이런 플랫폼 활용할 거란 예측도 있었는데 그거 안 하고 스스로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짚어보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